네, 어느덧 마지막 질문입니다. 유럽연합 EU가 2026년부터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시행하고 탄소 국경세를 부과한다고 결정했습니다. EU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본격화하기에 앞서 지난 10월부터 탄소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했고요. 전환기 중 보고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배출량 1톤당 10에서 50유로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행 대상이 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업종의 수출 중소기업들이 탄소 배출 자료조사 비용 부담 및 정보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국내 철강업계는 탄소 배출이 많고 EU에 대한 수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큰 타격을 받을 전망입니다. 업계에서도 탄소세 부과가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탄소 국경 조정세 대응 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효과적인 중소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거 좀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중소업체들에 대한 크레딧 지원 방안이라고 그럴까요? 보면은 뭐 사무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발적 크레딧에 대한 중요성은 이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고, 그 중소업체들도 사실은 전체 포션에 있어서는 적지만 어쨌든 이 크레딧 탄소 크레딧 얘기를 하면 되게 기가 쫑긋들 하셔요. 왜냐하면은 그 수익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탄소 감축 프로젝트도 하시고요. 뭐 신재생 에너지 REC 시장 참여하셔서 태양광 하셔서 전기 생산해서 판매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가외로 부수적인 수익도 있어요. 그러면 되게 좋아들 하셔요. 그래서 그 중소업체들이 필요로 한 건 다양하고, 공급망 관점에서도 이제 대기업에 납품할 때 밑단에서 이제 해야 되는 것들도 있겠고, 그래서 보면은 탄소 시장에서의 어떤 결국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중소기업 벤처부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성격이 전혀 다르죠. 환경부는 이제 규제 베이스이고, 중소기업 중기부는 이제 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뭐 대출도 많이 해주고 그렇듯이 이제 크레딧 만드는 데 있어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서 그 뭐 발급 크레딧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면은 중소업체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자발적 크레딧 시장에서 또 붐업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견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바로 우리 그린피스 전문위원 신지웅님. 예. 탄소 국경 조정제도 뭐 CBAM 관련해 갖고는 오늘 뭐 발제하신 내용은 없었으니까 뭐 조금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좀 되짚어 보면은 결국은 2025년까지는 전환기로 보고만 하지만 탄소 배출량을 2026년부터는 이제 6개 업종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이 비율을 높여가면서 결국은 국내와 이제 유럽의 어떤 탄소에 대한 가격 차이를 마치 관세인 것처럼 이렇게 반영을 시키겠다는 거니까 결국은 한국의 탄소 배출권 가격이 낮아서 한국의 비용 부담이 적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그 상태에서 수출되는 물량 같은 경우는 유럽에 세금을 내는 그런 꼴이 되는 거니까 그럴 거면은 이제 한국에 세금을 내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도 있는 거고요. 지금 뭐 그러면 한국에 사업을 못 하겠다, 뭐 일종의 탄소 누출이라고 하는데 뭐 다른 나라로 이게 또 이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슈도 있고 한데 이제 중소기업 쪽으로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결국 그렇게 제가 말씀을 매듭을 지을 텐데 이제 이 이슈를 보면서 든 생각이 지금 이제 시장에서 뭐 ESG 공시라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측정부터 시작을 해가 나가는 건데 ESG 공시라는 부분도 궁극적으로 이제 기후 공시가 제일 중요한 거고 기후 공시를 도입하는 이유가 결국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한 장기 목표를 세우고 그걸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정하게 밝히고 관련된 재무적 영향을 정확하게 반영하라는 측면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 기후공시 관련된 부분을 제대로 도입을 해서
적용을 하게 된다면 수입함과 관련된 우리의 준비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측정을 할 수 있고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나간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뭐 탄소 배출에 대한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같이 고려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권유고 자발적인 것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라고 대기업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뭐 7, 8월 정도면은 아주 이쁜 보고서를 이렇게 좀 냅니다. 근데 점점 내용이 좋아져 갖고 최근에는 이제 어렵다고 하는 소위 말해서 스쿱3 배출량에 대한 것 발표를 하고 점점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원하는 부분들을 맞춰가려는 노력을 하는데 결국은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도 공식적으로는 이제 뭐 재계 관련된 단체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도입 상당히 좀 난색을 표명하고 늘 주저하지만 실제로 대기업들은 글로벌 현장에서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와 별개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대기업들을 위해서 측정이나 이제 평가, 인증 이런 관련된 뭐 이제 컨설팅 회사라든지 뭐 회계법인이라든지 뭐 CRM이라든지 상당히 다양하게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연결재무제표라든지 아까 스쿱3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공급망 전체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시범 대응 이런 부분들도 점진적으로 궤도에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조금 더 우리가 첫 단추를 느슨하지 않게 빨리 해서 어차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면은 빨리 의사결정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고 다만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그 배출의 총량과 이상활동과 관련된 쪽에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뭐 의견에 동의하니까 덧붙여서 네. 그 기후 공시 부분 이제 어쨌든 전체적인 서플라이 기업의 서플라이 그 생산에 필요한 A부터 Z까지 서플라이 체인에 들어가는 에너지 사용량이라든지 모든 사용량에 대한 그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다행히 이제 그 저도 마찬가지로 기업이 내는 지속 가능 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은 별로 유심히 잘 보지 않습니다. 기업은 이제 약간 자기네들 한 활동에 대해서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약간 많이 이제 예쁘게 만든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가 그래도 발빠르게 환경정보 공개에 관련된 것들을 좀 준비를 하고 거기 이 개선 작업들을 했고 그걸 공청회를 하는 자리에 마침 또 패널로 갔는데 환경부가 최근 했던 이제 행사들 중에 이렇게 기업들이 이걸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했던 경우가 없었다. 그 정도로 왜냐하면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환경부가 이렇게 뭔가를 환경정보 공개에 대한 거 우리가 언제 시행하겠다라고 하면 대기업 내에서도 그걸 할 만한 사람을 뽑을 수 있고 그걸 할 만한 예산을 투입할 수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네 서플라이 체인도 챙겨야 되는데 그걸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말씀 주셨던 스콥3에 대해서 얼마나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그게 이제 글로벌에서 아직 기준이나 뭐 이런 스탠다드가 정해진 부분이 없어서 그래서 공시 부분이 약간 좀 딜레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주셨던 그 시범 대응도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얼마나 에너지를 쓰고 있고 제품 만들 때 탄소 배출량이 얼마인지를 먼저 계산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 그걸 바탕으로 적절하게 배출 건거래제가 적절한 가격으로 지금 너무 낮기 때문에 적절한 가격으로 대응이 된다 하면 저희도 한 5년 내로는 두 가지 조건이 이제 선제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배양이 되고 동시에 한국의 배출권거래 시장에 탄소 가격이 적절하게 반영이 된다면 그렇다 하면 시범 대응에는 전혀 문제는 없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 일단은 그 시범 대응에 대해서 어떤 표현이 좋을까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EU에 세금을 내라는 거라는 표현처럼 좀 적절한 표현이 오랜만에 생각이 났던 것 같고 제가 직전에 중소벤처기업부도 같이 출입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업체당 3억 원씩 지원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언론 보도도 나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중소기업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돈을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헬프데스크 만들어서 뭐 간헐적으로 뭐 물어보면은 대답해주는 거는 좋은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좀 더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조금 잘 설명을 해주는 시스템을 뭐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단순히 돈을 지원해주거나 아니면 금융적 지원을 아니면 세금 지원을 해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게 시밤을 대응한다든지 아니면 탄소 중립에 대응하는 것에 있어서 뭐 정부가 뭐 되게 보수적으로 나오자고 하면은 정부가 어떻게 하자고 할 때까지는 본인들이 직접 대응을 하지 않고 최소한의 대응만 하고 있다가 나중에 큰 철퇴를 맞거나 아니면은 위기가 도래했을 경우에는 그 업체마다 항변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환이라든지 적응 측면에 있어서 전환 측면에 있어서 조금 더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세우는 것이 돈을 지금 당장 얼마 지원을 해서 뭐 해주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토론위원분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토론위원분들의 다양한 관점, 개선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주제와 관련해서 의견을 더 나누고 싶은 분 계시다면 자유롭게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좀 우려 섞인 걱정인데요. 그 시밤권 관련해서는 좀 그러니까 사실은 가격 차이가 워낙 크니까 뭐 10배 이상 막 차이 나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극복하냐라는 것들. 그래서 하루아침에 뭐 가격을 또 끌어올리면 또 끌어올리는 대로 또 얘기가 될 거고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봐서 어떤 교환 관점에서 유럽의 배출권 하나는 대한민국 KAU 10개랑 교환하는 그런 관점 정도는 생각해야 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싸니까요. 이행하는 데 있어서 비용 면에서 그런 얘기를 불현듯 해봤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 보니까 탄소 가격에 대해서 이제 뭐 미래에 얼마가 돼야 되느냐에 대한 이제 뭐 이론적 논의들이 많잖아요. 정치적인 색깔에 따라서도 되게 다르죠. 트럼프가 생각하는 가격과 바이든 정부가 생각하는 가격이 엄청 다른데 기업들이 이제 투자 의사 결정 같은 걸 해야 될 때 탄소의 비용을 반영을 해서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 시대가 이미 됐거든요. 대기업들, 글로벌 경쟁하는 기업들. 지금 이제 이 부담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올해 저도 이제 이런 세미나 자리를 다니면서 알게 된 건데 S로 시작하는 우리나라 가장 큰 정유기업이 내부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 탄소 가격을 꽤 높은 가격을 잡아놓고 2025년, 2030년, 뭐 2050년 어떻게 간다는 가정하에 그거를 이제 반영해서 투자 의사 결정을 투자 심의에 올린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P로 시작되는 엄청난 근철강에서 우리나라 배출량이 가장 많다는 회사도 기업 무슨 보고서에 보니까 슬그머니 그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내부 심의 의사 결정에 그런 사회적 탄소 비용을 반영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지금 기업들이 위험을 본질적으로 감지를 하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도가 빨리 맞춰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고요. 그 지금 당연히 EU 가격과 한국 가격 배출량 차이 가격 곱하기 뭐 P라는 기업이 배출한 배출량을 곱하면은 몇 조 원의 부담이라는 것 계산이 되거든요. 그거는 사실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변화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제도가 빨리 좀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을 해서 무리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동기를 유인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8가지 안을 마련했잖아요. 개선해야 될 것들을 8가지 했는데 거기서도 우선순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정부 차원에서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8개 중에 우선 3가지 정도는 좀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말씀드리면 유상할당 쪽은 좀 과감하게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정부 정책을 필 때 이번에도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초과 상관 다 태운 다음에 이제 대안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정산하기 전에 상반기 한 2월달, 3월달, 2월 제한 언제 이렇게 하겠다는 것들을 딱 명확했으면 이렇게 가격이 밀리지 않았을 텐데, 그렇듯이 유상할당에 대한 것들도 뭐 언제부터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 디테일한 얘기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인 투자자들도 들어오게끔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 금융기관만 가지고 뭔가를 하겠다, 간접 투자를 해가지고 활성화한다,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다른 시장도 보면은 뭐 ETN, ETF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그 사례 전례는 제가 못 봤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스팟 시장을 터치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ETN, ETF도 서브 구조로 해서 파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모차가 되는 것들이 여전히 부실한데 이게 될 리가 없다라는 거 하고, 두 번째는 그렇고요. 장내거래 의무화는 좀 강하게 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은 무상할당 한 것도 쥐락펴락하면서 정책에 대한 위반도 하니, 무상으로 준 배추권에 대해서 업체들한테 장내거래를 유도하게끔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스팟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워낙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세 가지를 먼저 보강하고 그 이후에 탄소 파생에 대한 얘기가 돼야 된다라는 것들이 저의 전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마지막 발언이라면 네, 저도 이 8가지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우선순위는 실제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2025년 사기 시작하기 전에 2024년 뭐 환경부는 내년 초에 뭐 개선 사항을 발표하겠다라고 지금 아직 계속 연구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때 유상할당에 대한 퍼센티지가 담기는지, 그리고 캡을 어떻게 설정한 것인지에 대한 그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 그거를 좀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유상할당 강화랑 저희는 이제 시장 안정화 조치 개선 차원에서 이제 외부 감축 부분이 좀 조금만 더 활성화돼서 기업들이 탄소 시장에서 더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시장을 좀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개인 투자자 시장 참여 허용이랑 연결돼서 자발적 시장이랑 연결돼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그 부분들을 뭐 배추권 거래제 시장 관련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앞서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어쨌든 글로벌에서는 석탄 발전 페이즈 아웃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결국 탄소 가격으로 결정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는 환경급전이라는 걸 하고 있지만 한 번도 환경급전이 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에너지 가격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에너지 요금에 대한 부분이 일정 부분 정상화돼야지만 이 탄소 배출권 시장도 저희는 같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에너지 요금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배출권 거래제가 워낙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에너지 요금 역시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같이 가야 된다. 그래야지 전 국민이 다 이 탄소 중립 대응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요금이 높아야지만 에너지 절약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보고 있습니다. 다 연결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돼야지만 저희가 전력 부분의 이제 에너지 전환도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친환경 규제와 자본시장,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 정상화 대책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추가 발언 사항 없으시면 여기서 본 토론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장 테크니컬, 펀더멘탈 이런 부분들, 기본적 기술적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오늘 솔루션, 이제 사실 유동성, 가격 안정 관련된 부분에 출발하셔갖고 많은 부분들 짚어주신 게 꽤 유익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쪽 사회자도 아니지만 갑자기 사회자 말씀드리는데, 토론자분들 말씀해 주신 내용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좀 깨달은 내용들이 있어 유익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항상 좀 미래지향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원래 올해까지 뭐 배출권제도 개선을 확정시켰다고 그러다가 이제 내년으로 넘어갔는데, 내년에 어쨌든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의견들을 좀 담아서 좀 의사결정 이런 부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또 해봅니다. 올해 3월이 저한테는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IPCC 보고서가 3월에 나왔는데 그 다음날 세상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리고 나서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이 나왔는데 그때도 이렇게 별일 없이 이렇게 통과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게 사실은 자신의 그것에 무관심한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돌아올지에 대해서 너무 가깝지 않고 나와는 조금 먼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조금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지금 말씀드렸던 탄소 배출권도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먼 이야기일 수 있고 나하고 관련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게 물건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 불필요에 대해서 많은 영향이 있을 거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인지할 수 있다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탄소 다배출 업종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겉으로는 앓는 소리를 하지만 그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는 많은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목소리에 너무 휘둘리지 않고 정부라든지 아니면은 생존 문제에 관련해서 조금 더 강하거나 아니면은 합리적인 방안, 사무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와 더불어서 충분하게 앞으로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정부에서는 이를테면 한무경 의원실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그 탄소 중립을 따로 마련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총선도 있고 하니까 이것들이 어느 정도 어떻게 진척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그러니까 산업에 밀접하게 빠르게 조금 대응되어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덕흠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우려가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시장 조성자들의 사실 후배들이 많거든요. 지금 하는 친구들도 그래서 힘들어해요. 걱정되는 게 이제 탈모 증상도 있다는 친구도 있고 체중이 스트레스를 하도 받아서 늘어났다는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게 딱 그거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산업 부분에 대한 매도 물량들이 시장 조성자들이 엄청 많이 샀거든요. 그 물량을 소진해 주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을 끌어올리지 못한 이유는 시장 조성자들도 사실은 수익을 어느 정도 목표를 하겠죠. 근데 구조적으로 그렇게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그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내용을 좀 파악했더니. 걱정되는 거는 일단은 지금 25년도까지는 잉여에 대한 것들이 회자가 많이 되니 그 물량을 다 누가 사줄 것이냐. 본질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것에 대한 정부의 스탠스는 아마도 시장 조성자들이 사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시장 조성자들은 손실이 제가 계산해 봤는데 2자릿수예요. 마이너스. 제가 계산하다가 말았어요. 지금 더 빠졌거든요. 제가 올 초부터 계산해 가지고 했을 때도 2자리 손실에서 지금 더 빠졌으니 한 2배 더 늘어났을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시장 조성자들한테 계속해서 사달라고 하기가 과연 될까요? 라는 퀘스천. 만약에 그들이 더 안 사주면 누가 사주죠? 잉여 물량. 그게 진짜 본질적인 고민이 돼야 돼요. 그럼 시장 조성자 계속 뽑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도 한번 고민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혹자는 또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2월 제한 조치 해가지고 가격이 오르면은 또 이제 오른다고 또 걱정할 거잖아요, 사실은. 분명히 또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 조성자들이 손실난 거 어느 정도 회복하려면 이제 손절 물량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매도가 또 강해질 거고. 그럼 가격 언제 오르죠? 종합적으로 2월 하는 것도 다 좋은데 시장 조성자 플레이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들은 지금 이 시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재무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지 그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매수를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에 대한 아주 안 좋은 시나리오도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친환경 규제와 자본시장,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 정상화 대책을 주제로 긴 시간 동안 2023 서울금융혁신 토론회를 함께했습니다. 토론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어서 아주 뜻깊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서혜자 아나운서 이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